існує реальна загроза ядерної небезпеки на найбільшій атомній електростанції Європи. Якби дизель, генератори не включилися, то ми би зараз вже були змушені долати наслідки радіаційної аварії. 자, 보신 대로 자포리자 원전 단지에서 교전이 계속되면서 방사능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제2의 체르노빌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유럽의 최대 원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포리자 원전. 그런데 이렇게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현재 그 자포리지아 원전의 시계는 25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절체절명 순간이죠. 일단 유럽에서는 크고요. 크기가 우리 나라 한빛 원전하고 같아요. 예. 원전. 그리고 세계에서 9번째 되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력의 약 4분의 1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난 3월 4일 이후로 러시아가 이 원전, 러시아 군이죠. 예. 접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 안전과 안보에 좀 큰 구멍이 뚫렸다고 보시는 게 맞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그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서 계속 교전을 하면서 네. 지금 우리 국민들도 가장 우려하는 게 이 방사능 네. 유출 가능성 이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체르노빌이 말씀되고 네. 있는데요. 사실은 체르노빌하고 이 원전은 마치 사과하고 감귤처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체르노빌은 굉장히 위험했죠. 그리고 예. 가건물 수준이었고 이거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압형수로하고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6기가 모여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잘못된다면 뭐 예를 들어 전력이 끊어진다. 예. 사실은 원자력 발전 전력을 만들기도 하지만 전력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 이제 펌프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끊어진다면은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상황까지 상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르노빌처럼 뭐 폭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 네. 것이다. 그때와는 좀 다르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36년 전에 발생한 최악의 원전 사고죠. 체르노빌 사고 당시의 영상 본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Недавно нас постигла беда. Авария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Прёк был такой, солнце такое, были ожоги, потом уже узнали, что это навсегда. Авантюрным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Люди должны помнить, к чему приводит самоуверенность. Хиросима и Нагасаки, Чернобыль, Фукусима. 네, 앞서서 이제 체르노빌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지만 그래도 사고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굉장한 여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주변국들,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1,500km 떨어진 스웨덴에 네. 방사능 수치가 100배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방향이 네. 소위 그 북서 그러니까 시계로 치면 11시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자포리지아는 7,500km 떨어져 있고요. 예. 그 일단은 방향이 전혀 반대예요. 반대다. 오더라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때쯤에는 전부 희석되지 않았겠습니까? 단 만약에 거기서 식품이 수입된다면 예. 곡물이 온다면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방사성 낙진이 떨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상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시찰단이 이번 주에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시찰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야말로 그 소위
정밀 진단을 하게 되겠죠. 예. 도대체 그 발전소의 그 안전 문화라는 게 있어요. 예.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손상된 부위는 없는지 그것을 면밀히 점검하면은 아마도 이번 기회에 그 소위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들 그리고 염려스러운 일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러시아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는데 양측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서로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포격이 서로 상대의 책임이다라고 공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를 여기에 앉아서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일단 이번에 그 국제 원자력기 들어가면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사건 경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밝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안전 문화라는 건데요. 그게 최우선 순위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소위 어느 쪽에 문제가 있었던지 문제가 더 많았던지 이렇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IAEA 시찰단이 들어가게 되면 네. 서로 이제 책임 공방을 하는 것도 문제가 좀 해결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런데 아마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국제 원자력기구 들어가면서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은 러시아 군이 네. 이 원전을 접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 합법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법적으로 걸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